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주 날씨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장맛비가 4, 5일을 쏟아붓더니 갑자기 이틀 동안은 불볕더위. 근데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가랑비까지 솔솔 내리네요. 이런 날이 은근히 정원 일하기 딱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햇볕에 쫓기지도 않고요. 오늘은 밀린 일을 다 하라고 하늘이 시간을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수국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름 정원이 주인공은 누가 됐는지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정원이 주인공이었던 수국들이 이제 조금씩 바톤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색도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뒤늦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바로 미스 사오리입니다. 다른 수국들은 하나둘 짐을 싸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제 차례인가요? 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네요. 저는 수국을 키가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려고 30cm 정도 남기고 강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목줄화된 가지도 함께 잘라주고요. 물론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꽃이 달린 줄기 아래 첫 번째나 두 번째 건강한 마디에서 잘라주시면 충분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땅에다 저절로 뿌리를 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바로 흙에 옮겨 심어주고 마음에 드는 품종은 3, 4가지 정도 따로 삽목도 했습니다. 삽목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소독한 가위로 한두 마디를 남기고 사선으로 잘라주고 잎은 최소한만 남겨줍니다. 잎이 크면 반으로 잘라 수분 증발을 줄여주고요. 삽목판에 한꺼번에 꽂아 그늘에 두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나벨 수국도 꽃이 지기 시작했지만 이 아이는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해요. 아나벨은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해도 되니까 급할 일이 없거든요. 조금 더 여름 정원을 지켜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이에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네요. 이러다 옷 다 젖겠어요. 잠깐 실내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와 볼게요. 잠깐 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왔어요. 마침 실내 식물들도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요즘 장미 베고니아와 팝콘 베고니아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베고니아는 장마철처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흰가루병이 정말 잘 생기는 식물이에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싹스리충 골드액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100% 식물 전용 제품이고 유기농업 자재 국가 인증까지 받아서 독한 화학물질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이랑 식물 모두에게 부담이 적으니까요. 장마철에는 병이 생긴 뒤에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수국이 조금씩 바통을 넘기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여름꽃들이 하나둘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능소화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주황빛 꽃 하나쯤 있어야 제맛이죠. 사실 저는 넝쿨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능소화만큼은 예외예요. 계속 잘 나가면서 키우게 되네요. 참 신기한 꽃입니다. 요즘 다알리아도 한창인데요. 꽃도 크고 화려하지만 키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꽃집에서 사온 이런 키 작은 다알리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작은 정원에서는 이런 품종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커스다라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키가 큰 만큼 관리가 쉽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모습마저 매력이라 아직은 애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올해 2종류를 파종했어요. 스트로베리 블론드는 키가 아담해서 정말 마음에 들고요. 화이트 스완은 꽃은 참 예쁜데 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화이트 골드 맥스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꽃 모양은 비슷한데 키가 훨씬 작아서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10년쯤 정원을 가꾸다 보니 요즘은 화려함보다 관리하기 편한 품종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원해수국이 하나둘 무대를 내려오고 아나벨도 꽃색이 바뀌기 시작한 지금 이제는 목수국이 계절이 시작됩니다. 가든라이트 목수국은 벌써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키가 크지 않아서 작은 정원에서도 부담 없이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 반면 라임라이트도 꽃을 정말 풍성하게 달고 있습니다. 꽃은 정말 멋진데 몇 년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키와 폭이 꽤 커져서 작은 정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작은 정원이라면 라임라이트보다는 가든라이트 같은 외성 품종을 추천드립니다. 관리도 훨씬 편하고 공간도 훨씬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작년 8월에 들인 바이텍스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시작이지만 얼마나 예쁘게 자라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해는 백일홍이 조금 유별나요. 백일홍은 원래 불볕더위가 시작돼야 가장 예쁜 꽃이라 장마철에는 조금 처져 보이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 그걸 감안해도 올해는 키 작은 품종들이 유독 힘을 못 쓰는 느낌이에요. 올해 파종한 드림랜드 아이보리는 키는 아담한데 꽃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예전에는 꽃이 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작은 꽃이 여러 송이 피는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품종은 쉬어가려고 해요. 반면 진데렐라는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말 예쁘게 피어주네요. 그리고 올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품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릴리풋이에요. 키는 조금 크지만 꽃이 정말 앙증맞아서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씨앗을 또 드렸습니다. 7월에 파종하면 꽃은 9월쯤부터 보기 시작하겠지만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자하라 더블 살몬, 프로푸전 더블 딥 살몬, 프로푸전 아프리코트처럼 키가 작은 품종들과 제가 가장 기대하는 릴리풋 혼합 색상까지 준비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어떤 아이가 가장 예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수국이 물러난 자리를 이제는 여름꽃들이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벨가못도 꽃이 한창이에요. 붉은색 벨가못은 지금 가장 예쁜 시기고요. 분홍색은 한 차례 키를 잘라줬더니 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요. 브룬펠시어 자스민도 올해 2번째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비덴스는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봄에 3-4포트 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빈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과감하게 싹둑 잘라줬던 사계국화도 다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번 잘라주면 금세 새로운 꽃을 올려주는 모습이 참 기특해요. 안젤로니아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꽃입니다. 작년에는 아예 한 공간을 안젤로니아로 가득 채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군데군데 나눠서 심어봤어요. 화분에도 심고 화단에도 심었는데 어느 곳에서나 여름 내내 제 몫을 든든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에키네시아와 하늘바라기. 지금 이 둘이 한쪽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자리일 겁니다. 여름이 되면 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꽃들이 차례차례 이어받아 피어주니 정원이 한결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 좀 보세요. 참나리 맞죠? 저는 정말 심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자라서 꽃까지 피우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씨앗이 날아온 건지, 누가 심어준 건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새가 옮겨준 걸까요? 아니면 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아온 걸까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서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심은 적 없는데 어느 날 꽃이 피어 있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 정원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꽃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레옵시스도 슬슬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수군 코스모스는 6월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래 꽃을 보여주는 데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파종에서 키운 페랭이꽃 시베리안 블루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페랭이들은 이 습한 날씨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아이만 유독 자리를 잘 잡고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참 기특한 녀석입니다. 페인티드 세이지도 씨앗부터 키운 아이들인데요. 솔직히 저희 집 아이들은 미모가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이 키우신 걸 보면 정말 예쁘던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합 씨앗이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유독 분홍색이 많이 올라왔어요. 하스타타 버베나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웬만하면 식물을 옮겨 심지 않는데 하필 장미 바로 앞을 떡하니 가리고 있어서 장미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결국 비 오기 전날 큰맘 먹고 옮겨 심었습니다. 구덩이에 물을 듬뿍 넣고 심었는데 다음날 비가 시원하게 내려줘서 다행히 잘 자리 잡았고 지금은 다시 꽃까지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화이트 캔디는 키가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일부는 정리하고 그 자리에 운남소국을 심어줬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게라텀도 새로 화분에 심어줬어요. 저희 집에는 원래 파란색이랑 흰색 아게라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홍색을 새로 들였습니다. 색이 너무 예뻐서 화분에 따로 키워보려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에 화분에 심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화분을 심을 때 흙을 더 신경 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과습이 가장 큰 적이라 훈탄을 섞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는 이 상토에는 아예 바이오차가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플라워 올인원 상토 쓰면서 흙이 진짜 좋다고 감탄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이오차까지 들어있으니까 여름철 화분 관리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여 과습으로 인한 물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분 가득 상토를 채우고 분홍색 아게라텀을 심어줬습니다. 올여름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예쁜 꽃을 오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천일홍은 올해 정말 많이 파종했어요. 분홍, 보라, 빨강, 그리고 파이어웍스까지 종류별로 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꽃밭을 정리하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망설이지 않고 천일홍을 심어주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고 꽃도 오래 보여줘서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정말 든든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파종했나 봐요. 심고 또 심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봐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오늘 하루 날씨는 정말 오락가락했지만 덕분에 밀려있던 정원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네요. 수국 가지치기부터 여름꽃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참나리 이야기까지 오늘도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원은 꽃이 지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꽃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게 되나 봐요. 여러분 정원에는 요즘 어떤 꽃들이 피고 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